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제 리오프닝 주식들 많이 투자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올랐어야 되는데 하반기 시장이 뭐 크게 깨지고 또 연초에도 좀 빠지고 뭐 오미크론이다 해서 어수선했지만 결국에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그린 그림대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은 예고해 드린 대로 사실 지금 뭐 우리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지난 2년 동안 빛을 못 봤던 주식들이 상당 부분이 이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관련한 종목군들도 그전에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한 종목군들 주가가 최근에 또 가파르게 또 회복 중입니다. 이유는 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여러분들은 여기서 얼마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또 관련한 종목군들 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거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전날에 이제 S&P 500에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뭐 올랐습니까? 금융주들 올랐습니다. 뭐 아마존이나 그죠? 어, 뭐 기술주들 전반 이 빅테크 주식들도 뭐 전반적으로 이제 보합선 정도 뭐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테슬라나 루시드 같은 애들도 좀 올랐고 그죠? 그런데 뭐 반도체도 좀 올랐고요. 그죠? 좀 근데 실제로 좀 많이 오른 쪽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는 뚜껑 열었죠. 크루즈도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뭐 항공주들부터 해가지고 또 이런 관련한 종목군들, 소위 코로나 피해 주식들이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오래간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거 한번 보시고 음, 자 미국의 하루 확진자 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막 100만 넘어간 날들이 있었습니다. 100만 명. 말이 100만 명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응?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만 명이 감염이 된다. 한 달이면 3천만 명이 어마어마하죠.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델타를 걸려 감염됐던 사람들은 오미크론에 감염이 돼요. 하지만 오미크론에 감염됐던 사람 델타에 감염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우세종이라고 하고요. 계절 독감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그죠? 포스트 팬데믹이라고 해야겠죠. 포스트 팬데믹, 이 공식화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쏠쏠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유럽 쪽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뭐 하루 한 20만, 30만 가까이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좀 줄어들어서 10만 아래로 내려왔고요. 미국도 정점 찍고 좀 내려왔습니다. 뭐 솔직히 뭐 100만 넘어갔던 적들, 그다음에 90만 넘어선 적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하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를 한번 보시면 오늘 국내 확진자 수는 4만 전날 4만 9,500명입니다. 신선한가요? 안 신선해. 예전 같았으면 난리 났을 텐데 오히려 주가가 막 올라. 막 제주항공이 급등하고 뭐 진에어가 급등하고요. 여행주들이 막 오르기 시작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외에 또 관련한 주식들이 최근 들어서 막 살아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거는 사실 3만대에서 4만대 그냥 4만대는 공백 뛰어넘고 이제 거의 5만, 이제 5만 넘겠죠. 뭐 10만도 이제 금방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위중증 추이 보시게 되면 2월 초에 이제 뭐한 2만 가까이 됐을 때 그때하고 뭐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중증도 낮다는 것이죠. 그죠? 사망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것이 정점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 주말이었나요? 우리도 코로나가 이제는 계절 독감처럼 전환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시간 문제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보시게 되면 이번 주 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자, 미국의 네, 미국 정부가 CNN이 보도했었죠. 그죠? 네. 전날에도 영향을 좀 크게 줬었고요. 미국 정부가 포스트 팬데믹을 전환하는 걸 좀 계획을 검토 중이다. 포스트 팬데믹 전환을 검토 중이다. 백악관도 준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포스트 팬데믹을 착착 준비하고 있다.
근데 유럽은 뭐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일단 걸린 만큼 다 걸렸습니다. 그죠? 예. 음,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인 거예요. 호주도, 예. 음, 백신 2차까지 맞으면 이제 문을 열었죠. 호주도 문을 열었고. 그죠? 미국 정부는 이제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해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뭐냐면, 코로나 피해봤던 피해주들. 2022년 주가는 싸고 실적은 장기 턴어라운드 가능성. 그랬더니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이들 종목은 아직 실적이 검증이 안 됐다. 아마 실적이 최대 실적 나오고 하면 주가는 여기서 상당 부분 올라 있을 겁니다. 이건 뒷북치는 사람들의 얘기거나 여전히 비관적인. 물론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 주식 얘기하기 전에 미국 주식 얘기 먼저 좀 잠깐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저희 여행주도 잠깐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실래요? 부킹홀딩스,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자, 부킹홀딩스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부킹홀딩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작년 11월 달에 오미크론 악재로 해서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제가 그 받아내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때가 얼마입니까? 2,100달러에서 2,150달러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매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면 정고점을 뚫는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킹홀딩스, BK, NG, 익스피디아, EXPE, 에어비앤비, ABNB. 물론 이 두 개는 하나로 묶어서 보고 얘는 좀 동떨어져서 봐도 됩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오늘 어디더라? 투자 의견을 좀 중립으로 좀 낮추는 내용이 있었지만 뒷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네.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했거든요. 자, 어찌됐든 부킹홀딩스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시적으로 조정받았을 때 매수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사가지고 이만큼 먹고 팔고 또 뭐 이만큼 떨어지면 또 샀다가 먹고 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익스피디아. 근데 최근에 이 익스피디아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번 주에도 회원님들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뚜껑을 열 것이다. 뚜껑을 열었죠? 드디어 열었습니다. 에어비앤비, ABNB. 자, 작년에 정말 싸게 주식을 샀던 자리이고요. 주가가 여기 140달러, 130달러, 140달러에서 여기 210달러까지 올랐다가 빠졌어요. 다시 140대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뭐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아니었다. 지금 160달러대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공주들, 뭐 보잉 같은 애들도 여전히 박스권입니다. 전날에 보니까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급등했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왜 올랐느냐? 항공주들. 뭐 사실 첫 번째, 저평가 매력이 있다. 두 번째, 코로나 피해주였죠. 그죠? 네. 포스트 팬데믹의 수혜주입니다. 세 번째, 모멘텀이 좀 있었더라. 뭐가 있었느냐? M&A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것도 6년 만에. 보니까 스피릿 에어라인즈, 그러니까 이게 티커는 SAV, 스피릿 에어라인즈하고 프론티어 그룹, ULCC 합병, 인수 합병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공업계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이라는 얘기죠. 2016년인가 그때 있었고 그 이후로는 자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뭐 지금 여기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뭐 델타, 그다음에 여기에 뭐 제트블루 같은 것도 좀 포함을 시켜서 자 그렇습니다. 그 크루즈는 어떻게 됐냐? 여러분 지난 11월 말에 여기 오미크론이 뭐 폭락하면 이제 나타나면서 주가도 폭락을 하고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사야 된다라고 한 게 16달러였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22달러입니다. 만약에 내가 25달러, 26달러, 27달러 이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못 버티고 팔았습니다. 그건 좀 아쉬운 거죠. 왜 팔았을까요? 팔아도 되는 걸. 어차피 시간 문제인데. 자,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오면 이거는 다 복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복구가 되면 팔아야 되느냐? 아니죠. 여기 윗동네 어딘가를 보고 가야겠죠. 코로나 이전에 얼마였습니까? 45달러였습니다. 뭐 RCL,
그다음에 뭐 NCLH, 뭐 노르웨이전이나 로얄 캐리비안 다 똑같습니다. 그죠? 제가 뚜껑을 열 것이다. 메리어트. 지난번에 여기 7월, 8월 매수, 11월 달에도 매수, 최근에도 매수하시라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자, 호텔, 리조트, 그다음 카지노. 카지노 관련해서는 이따가 또 마카오 카지노 관련해서 좀 이따 한번 좀 얘기할게요. 국내하고 좀 엮여갖고. 그죠? 메리어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 타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리어트, 하얏트, MGM, 힐튼, HLT인가? 네. 자, 한번 볼까요? 메리어트고요. 이건 하얏트입니다. H. 최근에 여기가 이제 오미크론 악재가 있는 데고요. 제가 이 자리를 주식을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최근에 매수 사인 다 드렸습니다. 표시도 드리고. 내가 여기입니다. 하얏트. 뚜껑을 열 것이다. 뚜껑을 열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이미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얘네들은 추세를 타고 있죠. 근데 가만히 하나 볼 게 뭐냐면 가만히 하나 볼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 90달러 수준이 과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언제냐? 코로나 때 급락하기 전에 9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자리 찾아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메리어트, 하얏트, 힐튼, 뭐 MGM, 그죠? MGM 최근에 여기 매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또 이번 주에도 주초에도 제가 매수 의견을 좀 드렸는데 아무튼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위 고점이 51달러 정도 수준인데 저는 트라이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카지노주들은 예를 들어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마카오 규제 때문에 이렇게 좀 빠졌었죠. MGM하고 좀 달라요. 네, 뭐 LVS, WYNN, 그다음에 멜코 리조트나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뭐 특히 얘네들은 마카오 카지노 악재를 좀 받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싸졌는데 지금 회복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악재가 돌발 악재가 좀 생겼더라고. 마카오 카지노 때리기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가 카지노 때리게 나선다. 응? 마카오가 뭐 초토화되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가 많은데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빠지면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냐. 그래서 뭐 파라다이스나 뭐 이런 쪽이 좀 근데 오늘 주가를 보면 별거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라스베이거스 샌즈나 뭐 WIN, 위니리조트 같은 애들도 주가가 빠질 수는 있어도 하단기고 내려갈 일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백화점, 메이시스 같은 애들도 자 여기서부터 해갖고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습니다. 여기 얼마였습니까? 여기 얼마 17달러 뭐 이랬고요. 37달러까지 100%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빠졌죠. 자 최근에 이렇게 저가권에 그죠? 저점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리얼 주가가 여기서 깨졌습니다. 얘 좀 가벼운 주식이죠. 가벼우니까 오를 때도 가벼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바닥은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만 미국 주식도 사이즈가 큰 거, 작은 거, 그죠? 작은 거는 비중을 사이즈가 큰 거를 좀 많이 더 해야겠죠. 그죠? 자, 얘도 대략 한 10달러 중반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올 것이고 당연히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을 좀 보시면 되겠죠. 뭐 그 외의 종목군들 뭐 이 정도만 미국 주식은 좀 말씀을 드려보고 대표적으로 예. 그다음에 한국 주식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미국 주식의 어떤 분위기를 얘기한 겁니다. 뭐냐? 첫 번째, 3월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의 좀 변덕이 생겨요. 급락을 해갖고 좀 빠지면 다시 돌려놓고. 그래서 주 흐름은 좀 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 악재는 지금 반영을 했으니까요. 미국 기술주들도 성장주들도 그죠? 다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평가 매력이 있는 게 뭐야? 그죠?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소위 포스트 팬데믹 자 여기 뭐 공식화하게 되면 또 관련한 주식들이 저가 매력을 가지고 결국에 그것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까지 이제 성과를 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죠? 네. 네. 제가 그린 그림대로 그죠? 가볼 생각입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한국 주식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성을 좀 보시라고 그랬는데 한국의 항공주들, 그것도 LCC 같은 경우에 진에어가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면요. 두 달, 세 달, 3개월을 죽인 거예요. 오미크론 때문에 죽였고 시장이 급락하면서 또 죽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최근에 이제 13,000원대 이날, 그다음에 14,000원대, 15,000원대 이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13,000원에서 14,000원대 있던 주가가 지금 거의 19,00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끝난 건 아니죠. 제주항공 오늘 7% 올랐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몇 달 동안 빠진 거 다 돌려놨습니다. 그죠? 돌려놨습니다. 예를 들어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NFT 이슈로 먼저 좀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미리 빠져서 좀 돌고는 있어요. 상대적으로 얘들보다 좀 약하죠.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하나투어입니다. 제가 이 박스 하단은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해요. 그죠? 여기서 손절했으면 정말 할 말 없는 거고. 그죠? 못 버틴 거는 좀 어쩔 수 없겠죠, 여러분들? 하지만 이걸 기회로 삼으시라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지금 8만 원 됐습니다. 6만 원대 중반에서.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모두투어 이거 다 올려놨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한 4, 5일 만에. 일주일 만에 다 올려놨습니다. 수급 동향 한번 보실래요?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죠? 이게 보이시죠? 개인들이 다 털리고 있죠. 최근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얘들의 정점은 어디냐? 그죠?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죠. 그때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죠? 뭐 기술적으로 저항을 받고 뭐 이런 자리에서는 저항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구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사실 이 포스트 팬데믹 가고 있는 중이고요. 장기적으로 실적이 돌아서려면 올 하반기 정도부터가 아마 실적 개선이 시작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가는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주가는 미리 반영하고 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가격이 3만 원 이상을 좀 보고 있었는데 여행주들도 마찬가지. 가장 정점은 아마 내년 202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반영을 해서 올해 하반기 한 4분기 그죠? 이럴 때까지도 물론 오르다가 올리고 뭐 하겠죠. 아마 이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도 한번 보시죠. 신세계. 사실 시작했던 그 가장 최저점에 왔었습니다. 여기 매수. 솔직히 절대 손절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이 언제냐면요. 1월 27일입니다. 기능봉 맞으면서 이날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 주가도 떨어졌죠. 받아내든지 왜 전저점 부근이니까 역대급. 다음날부터 주식을 사시든지 또 사시고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가만히 계시라고. 지금 이제 얼마입니까? 대략 한 25만 원대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솔직히 실적도 좋았죠. 이게 신세계의 수급입니다. 연기금은 지금 일주일 내내 사고 있고 기관수자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들은 뺏기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더불어서 현대백화점이 뒤따라가고 있고 현대백화점 주식 주가 볼 필요 없습니다. 얘들을 보면 됩니다. 얘들이 어떤 자금이 들어왔냐, 어떤 성격의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느냐. 그죠?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호텔 신라? 자, 이번에 여기 정말 뭐 좋지 않은 주가 흐름이었지만 여기는 주식을 사야 된다. 7만 원대. 그죠? 7만 5천 원 넘어서서 지금 이제 8만 원대 달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당장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단타한다.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동네 가서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응? 하지만 얘네들은 시간 투자를 길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시죠.
그리고 아까 뭐 진에어 제주항공 얘기하면서 솔직히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은 아마 조건부 승인이 좀 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도 뭐 좋습니다. 여기 한진칼 같은 애들도 잠깐 한번 보게 되면 오늘 장중에 10% 이상 급등 나왔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은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죠. 오늘 한진칼 한번 보시죠. 오늘 연기금 4만 주입니다. 근래 들어서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윗꼬리이지만 끝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박스인데 박스 이상을 좀 보면서 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세계가 있었고 신세계 인터내셔가 있었죠. 이번에 실적 나왔죠. 실적이 좋았어요. 한 번씩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셔도 돼요. 신세계 인터. 작년 영업이익이 작년에 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죠? 분기 기준으로도 최고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유안타에서는 목표가를 21만 원을 불렀더라고요. 그죠? 물론 목표가를 하향해서 원래 한 30만 원대 있었는데 원래 주가라는 것이 올라오면 이제 다시 목표가를 하향하는 거니까. 그죠? 네. 이번 지난 4분기에 신세계 인터는 영업이익 300억, 301억이네요. 그죠? 전년 동기로 보니까 70% 이상 늘어났다. 근데 주가는 빠졌다. 이 종목뿐이 아니죠. 최근에 왜 빠져? 공매도 그죠? 네. 영향을 받아서 빠지니까 거기에 눈치 보는 종목들이 같이 빠진 거죠. 그죠? 소위 코로나 피해주들도 그죠? 거기에 영향받아서 같이 빠진 것이죠. 장세 영향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구나. 예. 지난 주말 이번 주 초. 다시 담아야 된다. 오늘 한 10% 돌렸는데요. 여기가 근 한 7개월 이상 7개월 이상 빠져서 7, 8개월 정도. 바닥은 좀 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아모레퍼시픽 얘기도 좀 드렸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하이트 진로 있었죠? 이 가능성 제가 야간 반상에 때도 얘기해 드렸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막 하려고 그래 자꾸. 여기 마찬가지 여기서 주식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저 꼭대기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빠진 만큼 빠져서 악재도 반영한 가격에서 시장이 빠지니까 일시적으로 빠진 거예요. 다음날 되니까 돌려. 자, 이제는 다시 매수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화이트 실로의 수급도 나쁘지 않더라. 이건 뭡니까? 3만원 넘을 때 다시 매수해야 돼. 다음날, 그래서 주가가 10%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르고 지금 계속해서 여기까지 가서 지금 거의 한 3만원 중반대까지 올라왔는데 쉽게 말하면 한 달, 두 달, 한 3개월 이상 이렇게 3, 4개월 빠졌던 거를 일주일 만에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식의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폭락장에 다 던지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주식을 남겼어야 돼. 뻔한 거니까요. 코로나 지나면 주류 매출은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고 소주값 인상 이슈도 좀 있고요. 주가는 하단이고. 다만 조바심 나서 못 버티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카지노 쪽에서 이거 강원랜드 하나, 파라다이스도 오르고 GK도 오르고 있지만 강원랜드 어떻습니까? 그냥 멀쩡히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오미크론 악재가 있었던 이날, 그죠? 여러분들 반상회 통해 아니죠, 뭡니까? 영상 통해서도 회원님들도 제가 사인을 다 드렸어요. 22,000. 여기 매수, 추가 매수 해야 된다. 나중에 보시자고. 여기서 산 사람도 여기까지 지금 한 주도 팔지 않고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셨겠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럼 너는 예를 들어서 여기 가면 팔 거냐? 한 사람들은 파는 거고. 솔직히 시간 되면 그 이상 보고 가야겠죠. 왜?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당장에는 이런 얘기 합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거리두기 단계나 또 뭐 해가지고 영업시간이나 이런 제약이 좀 있어서 강원랜드도 부진할 수 있다. 그거는 10m 앞에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200m, 300m 아니면 1km 밖을 보면서 얘기하면 안 되나?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자, 이거는 강원랜드의 수급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주자들 계속 매수가 들었고 연기금은 최근 4거래일 동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시각으로 여기, 그죠? 들어왔을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리오프닝 주식들, 이 주식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뭐 다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종목군들 좀 얘기를 전체적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엔터주는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중요한 건 사실 성장주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빠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제가 후발주 덜 오른 주식을 사야 된다고 그랬죠? 그동안에. 그래서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뭐 동원 시스템즈 같은 거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오늘도 올랐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좀 잘 타고 있어, 동원 시스템즈. 수급도 좋고. 오늘 이쪽 소재들 중에서 나노신 소재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2%. 뭐 장중에는 15% 정도 올랐나요? 15.6%나 올랐습니다. 이 나노신 소재를 투자하면서 이 2차전지 소재들 중에서 가장 또 좀 저평 못 오른 주식이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 주식도 여기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여기 이날이 언제입니까? 1월 28일입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죠. 이날 금요일 날 제가 장중에 급락할 때 이게 장중에 한 11% 급락했는데 제가 이거 저가 매수로 받아내시라고 했습니다. 신규든 추가든. 그리고 지금은 올라섰다가 지금 차근히 해서 6만 원 오늘 터치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좀 올라서면 하루짜리예요. 7만 원대 가까이 오는. 개인적으로 8만 원 이상 보고 간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나노 신소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SKIT만 오르면 되겠지 이제. 걔는 올해 상저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속주들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2년 동안 죽었던 코로나 피해 주식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게 있습니다. 요것도 하나 좀 말씀드려 볼까요? 음. 음. 요거는 KB스타 FM 컨택트 대표 주식 코로나 피해 주식들만 다 왕창 모아놓은 그죠? ETF입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죠? 거래를 하실 수도 있지만 좀 바라보고 볼 수도 있다. 그죠? 바라보고 볼 수도 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최근에 바닥은 만들고 회복 중입니다. 9,500원대 넘는 게 이제 중요하겠지만 장기전으로는 여기 이상은 가야 되겠죠. 그죠? 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 더. 여기는 이제 한국 주식이고요. 미국 주식이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건 미국 쪽에 더 많이 있고요. 장기전으로 시간 투자했을 때 미국 주식이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드릴 얘기는 딱 이겁니다. 한국에 관련한 피해 주식들도 결국에는 상저하고로 타고 가겠지만 전체로 미국 시장에 있는 애들은 좀 더 그죠? 크게 멀리 갈 가능성을 좀 열고 봐야 된다. 이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그죠? 네. 연계되어 있는 애들도 좀 많이 있어요. 차차 좀 소개해드리겠지만 한국 주식도 하시면서 또 미국 주식에서도 성과를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죠? 1등 시장에 있는 주식도.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주말쯤에 한번 또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